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하나디펜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AUSA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지상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AUSA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매년 미국과 독일 및 영국 등 전 세계 800여 개 주요 방산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 최초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 반장갑차 실물 장비를 동시에 전시해 두 장비를 동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와 자동화 및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K9 자주포의 기술력과 K10의 연계 성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앞서 하나디펜스는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 유마 사격장에서 미 육군 자주포 사업 관계자를 초청해 K9 자주포 사격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운용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탄과 K9 및 K10과의 호환성, K9 자주포의 사격 및 운용 성능을 성공적으로 입증해 미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디펜스는 K9A2 개발 현황과 자주포 발전 로드맵을 공개함으로써 진보된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K9A2는 완전 자동화 포탑이 장착돼 운용 인력이 감소하고 분당 발사 속도도 기존보다 1.5배 정도 증가하며 아울러 궤도형 장비 외에도 하나디펜스가 보유한 다양한 포신 개발 역량과 차량 결합 역량을 강조해 자주포 관련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세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럼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이미 올해 15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사상 최고인 7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호주 및 말레이시아와 노르웨이 및 사우디와의 거래가 성공하면 한국은 연말까지 200억 달러를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보고한 한국 방위산업의 급격한 증가세는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인 전략의 일부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올해 폴란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및 K10 재보급 차량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와 러시아 및 중국 제안을 물리치고 이집트와 17억 달러 규모의 K9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 스맷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 K9 자주포와 K10이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미국 탄약과의 상호 운용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미국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하나디펜스의 임원들은 아리온 스맷 및 K9 자주포와 K10에 대한 테스트가 미국 시장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의 존 켈리 최고 경영자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한국산 장비에 대한 능력을 미국 사회에 실제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K9과 K10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추가로 K9을 구매하고 업그레이드하려는 기존 고객들도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의 강력한 상징 중 하나는 AS-21 레드백입니다. 현재 레드백은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M2 브래들리 후속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 경쟁에서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 링스는 여전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반면 영국 기업인 BAE 시스템스와 미국 회사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2019년에 탈락했습니다. 하나디펜스 USA의 존 켈리 CEO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유마에서 시연을 한 이유는 두 차량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한국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한국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북미를 넘어 동유럽 국가들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2001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한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한국전쟁 중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부터 재래식 전쟁에 집중해왔습니다. 한국의 김용순 대령은 K9 자주포와 K2와 같은 주력전차 등 지상형 무기체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 등 러시아와 맞붙은 국가들은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기체계와 원자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주력전차와 곡사포 및 그러한 수준의 무기체계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대량의 무기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이어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고객에 대한 맞춤형 판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한국이 구매자의 보안 문제와 재정 및 산업 구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현지 플레이어와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거나 더 저렴한 중고장비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하다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는 국가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라고 미국에서 국방협력 및 국방물류 담당관을 맡고 있는 김용순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 시스템만 파는 것은 아주 작은 협력 범위에 불과하지만 기술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기를 생산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5년간 총 방위산업 수출액은 지난 5년간 177% 증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세계 8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과 영국을 넘어 그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의 시몬 베제만 선임연구원은 아마 내년쯤에 순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며 한국의 순위 상승은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고객을 넘어 인도와 호주 및 아랍에미리트까지의 확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베제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10년 전에 영국이 한국에게 군수 지원함을 발주하고 나서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 강국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다른 국가의 약간 더 단순한 전투기와 약간 더 단순한 코르벳함, 약간 더 단순한 잠수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며 육해공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을 판매한 실적이 있으며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및 반도체와 컨테이너 선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여 수출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칼런 전무는 그들이 수출하는 것은 K-팝뿐만이 아니다며 북쪽 국경에 매우 심각한 위험 국가가 맞대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생산 국가인 한국이 방위 시장에서도 신흥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669동 무인 지상 차량 아리온스맷은 상용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방산 노보사우프 서영우 상무는 상업부문의 교훈을 모두 군수부문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크로스오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술을 혼자서 작업하는 방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 및 공급업체와 배우고 협력합니다. 호주 싱크탱크인 미국 연구센터의 외교정책 및 국방 프로그램 연구원 피터리는 한국의 방산 수출은 북한의 막강한 전투력에 맞서는 한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피터리 연구원은 한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고정관념의 이면에는 그들은 실제로는 방위면에서는 매파이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자립심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호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관리들은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7년 이내에 공격용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터리 연구원에 따르면 그 확신은 한국의 야망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우 대담한 제안이었고 호주 언론의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국이 실제로 해전에서 활약하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터리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주시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서의 한국의 부상은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돌아다니기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의 미국의 방위산업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미국이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두 개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이 기사의 전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주도권을 가졌던 나라들의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게 되지만 현재의 상황은 서방 세계의 수요를 미국이 감당할 수 없어 어쨌든 현재의 국제정세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